소연이도 이거 하나 만들어. 여기서 골라야. 제대로 놀지 못해 문제 행동을 키운 막내. 집안을 놀이동산으로 바꾼다면 문제 행동 클리어. 자,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간단해요. 별게 없어요. 뭐 장난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항상 칭찬할 수 있도록 간식만 간단하고 쉽다고 하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몇 개 담아서 막내에 닿지 않는 곳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곳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런데 올려놓고 먼저 간식을 담은 컵을 가족이 손쉽게 닿는 곳에 둡니다. 이 녀석 벌써 반응이 오죠?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나? 잘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꺼내서 그렇지 하면서 주고. 이런 게 강아지들의 놀이동산이에요. 사실 막내도 그렇고 많은 강아지들이 집 안에서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강아지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자마자 칭찬 같은 결과가 바로 따라와야지만 잘 이해를 해요. 얌전히 앉아서 기다린다거나 짖지 않고 보호자한테 집중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두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 엄마가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잘한 행동을 먼저 더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태연이랑 소연이가 나중에 막내랑 교육하고 놀 때 자주 쓸 것 같은 곳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편하게. 거기도 괜찮네요. 나중에 언제든 막내를 교육할 수 있게끔 곳곳에 간식컵을 두는데요.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내 손에도 안 닿고 나중에 여기서도 물고 그랬었잖아요. 간식컵을 곳곳에 잘 두었다면 다음 단계로 이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우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막내가 자꾸 뭔가 떨어진 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막는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간식을 이 목줄의 범위 밖으로 하나 던질 거예요. 그러면 막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겠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선택할 때까지 막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저 간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한테 왔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같이 가서 떨어져 있는 간식을 손으로 집어서 또 보너스로 줄 거예요. 막내. 평소 바닥에 뭔가 떨어지면 냅다 물고 튀었던 막내. 하지만 옴짝달싹 못하자 당황한 기색인데요. 고민에 빠진 녀석.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면 테스트 통과. 그렇지. That's right. 기다리고 있잖아요. 줄이 느슨해져 있는데도. 그렇지. 하고 잘했으니 간식 2개 획득. 왜냐면 막내는 바닥에 떨어진 걸 우리가 자기가 맘대로 소유하거나 먹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싶으니까. 일로. 자, 볼게요. 막내. 이어지는 2차 시도. 과연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소유욕이 워낙 엄청났던 녀석이라 반신반의하는 가족들. 막내 간식 먹고 싶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어요, 막내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게 해야 돼. 막내야, 번지수 잘못 찾았어. 선생님한테 집중해야지. 응? 그렇지, 잘했어. 이제 막내가 교육의 룰을 좀 이해한 것 같죠?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막내. 그렇지. 빨리 포기하네. 이제 조금 더 이해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신호를 붙일 거예요. 신호는 떨어져라고 할 거예요. 이 물건에서 떨어져. 그래서 이제 던지면서 떨어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던질 때 봐라. 던질 때 봐라. 던질 때 떨어져라고 얘기하면 돼. 떨어져. 자, 가족들이 직접 도전해보는데요. 떨어져라는 신호를 잘 알아들을까요? 지혜하고 칭찬해주고 저박한 신호 주다. 이렇게 똑똑한 애예요. 이야, 사고 뭉친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녀석 참 잘하네요. 여기서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딴 데서 멀리서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자마자 손살같이 가서 팍 가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 자체는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물건에 대한 강한 소유욕으로 공격도 불사했던 막내. 그러다 보니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좀 더 강력한 거절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그 방법 지금 배워봅니다. 아까는 줄 밖으로 이렇게 던졌잖아요. 이제는 내 뒤쪽에다가 던지고요. 이걸 가지러 가면 몸으로 막는 거예요. 먼저 막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줍니다. 막내, 떨어져. 앞서 배운 떨어져 신호로 1차 경고. 그래도 간식을 향해 다가오면 몸으로 막아서 확실한 거절의 표현을 해보입니다. 이때 제자리에 앉으면 통과. 떨어져. 이번엔 떨어져. 엄마의 도전. 떨어져. 이건 약간 내 뒤에다 던지는 게 편해요. 그렇지.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어머님이 할 때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떨어져. 간식을 뒤쪽으로 던져야 막아서는 게 쉽다는 점 기억하세요. 어머님 잘하죠. 그동안 놀이가 전혀 없어서 자기만의 찾던 놀이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지키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재미없는 거 그거 지켜서 뭐에다 써먹겠어요. 이걸 꾸준히만 하면 진짜로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문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효과적인 대응보단 녀석을 더욱 자극만 시켜왔던 보호자들. 혹 앞서 교육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분명히 한번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교육이 완전히 다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또 언젠간 또 지켜요.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막내 터치라고 얘기를 해요. 코가 내 주먹에 닿는 순간 열어주시면 돼요. 막내 터치. 막내 터치. 그렇지. 손가락 안 닿아도 우선 내 손에만 닿으면 바로 주세요. 막내 터치. 터치라는 신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막내 터치. 그렇지. 얘 그렇지도 벌써 이해했어요. 그렇지 하면 간식 주는 줄 알고 여길 딱 쳐다봐요. 막내 터치. 이번에도 어머니가 직접 도전해보는데요. 그럼요, 보는 것보다 직접 해봐야 좋죠. 간식 가지고요. 두 손가락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두 손가락에 코가 닿는 순간 네. 그렇지 하고 간식 조그만 거 하나씩 주시면 돼요. 막내 터치.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네. 막내 터치. 그렇지. 야, 호흡이 아주 척척 잘 맞네요. 내친 김에 실전 학습에 들어가 보는데요. 잠옷에 엄청 집착했었는데 잘 될까요? 그럼 그렇죠. 후다닥 찜하는 녀석. 이건 영원히 내 거라고. 알겠어? 어머님 지금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막내가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응용을 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다시 회수하는 걸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안전하게 회수한다고요? 그게 될까요? 터치로 오게 하고 왔을 때 막내와 바지 사이에 어머님이 들어가서 바디 블로킹을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네. 네. 막내 터치. 막내 터치. 세상에, 스스로 자리를 뜨는 막내.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로 끼세요. 살살 여기로 끼세요. 그렇죠. 네, 계속 막으세요. 앉으면 간식 주고 주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회수하세요. 그렇죠. 퍼펙트. 안전하게 회수 완료. 완전 정석.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very good. 막내 터치. 막내의 소유욕을 바로잡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으니 앞으로 문제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가족들이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 펜스 앞에서 난리를 치던 막내. 이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문이 열렸을 때 불확실성이 확 증가하면 불안에 막 짖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 펜스가 없을 때는 나가서 되게 막 꼬리 흔들고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나도 나가고 싶은데
이게 맞고 있네 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한 흥분으로 생각이 됐어요. 기다려 교육은 결국 강아지들한테도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요. 이렇게 내가 참았을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나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에요. 제가 한번 나가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갈 때 가만히 있는 거. 우선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한 발자국 뒤로 갔다가 돌아와서 얌전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렇지라고 얘기하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두 발자국 가볼게요. 그렇지. 먼저 외출하기 전 막내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정감을 심어주는 교육인데요. 외출 전 이 과정을 통해 흥분도 가라앉혀주고 얌전히 기다리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 아니요. 무시. 30초 동안 무시. 자기가 움직였을 때는 칭찬을 못 받는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제대로 교육만 된다면 외출할 때마다 물리는 일은 없겠죠? 기다려. 기다려. 이야, 평소 같으면 벌써 달려와서 막 점프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기다리네요. 아니, 나갔다가 문 닫고 다시 한번 들어와. 와우, 현관문 소리가 났는데도 기다리는 건가요? 이야, 이게 바로 교육의 효과입니다. 지금은 거리만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같이 늘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아, 나갈 때 내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구나. 바닥에 떨어진 것도 막 지키면 안 되겠구나. 이거 뺏어가는 거는 내게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줄을 맬 때마다 물린다, 아니면 바쁘다, 소홀해왔던 산책. 이젠 비겁한 변명 너도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문제 행동의 원인이 스트레스였던 막내에겐 산책만한 특효약이 없겠죠. 강아지들이 냄새를 많이 맡을수록 공격성도 많이 줄어들어요. 스트레스를 되게 풀어주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이런 냄새 맡는 행동들이. 그리고 이런 데는 친구들, 저는 이제 애들이 마킹하는 걸 명함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애들 냄새 어떤 애들 왔다 갔나, 어떤 친구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강아지들한테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더럽다고 빨리 가자. 그러는데. 매일매일 산책은 필수.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도 날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만한 솔루션 없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 막내가 되게 즐거워 보이거든요. 불안해 보이는 시그널이 전혀 없어요. 발도 막 이렇게 통통통통 되게 경쾌하고. 이번엔 태연이가 갑시다. 가자. 이렇게 손 안 들어도 돼요.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그동안 물린 기억 때문에 막내를 무서워하던 태연이도 나란히 발을 맞춰보는데요. 근데 좀 맞게 해주고요. 자주 시켜야 되겠구나. 자주 시켜야죠. 얘네들의 낙 중에 제일 큰 게 산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공격성을 줄이는 행복 호르몬 자체가 합성이 돼요. 사람도 햇빛 못 받으면 우울해지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내의 문제 행동만을 탓해왔을 뿐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미처 생각하지 못해왔던 지난날. 오늘 가족들도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겠죠? 앞으로도 오늘을 잊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주세요. 산책도 많이 못 해줬던 것 같고, 막내가 놀아달라 할 때 별로 못 놀아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하기도 해요. 막내야, 막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해. 막내랑 행복했으면 좋겠어. 막내도 우리 물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이, 못하겠다. 막내와 항상 행복하길 우리도 응원할게요. 눈이 너무 빨개가지고 눈은 검한데 이빨은 하얗고. 나쁜 게는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강아지 위주의 삶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집이. 아, 무서워 죽겠다, 씨. 쳐다보지 마세요. 뭔 소리가 나면 막 달려들어요. 얘가 지금 온 집안을 장악을 해버리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고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아, 진짜 못 고칠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 돼.